자, 솔리드오 글로리아 물리화학 1 제5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5장 화학 평형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expression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화학 평형 상수를 우리가 연력학을 배웠으니까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isolated system, 고립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연력학 함수로서 엔트로피를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다루기 쉬운 실험 조건, 실험실 조건,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조정할 수 있으니까 constant temperature, constant pressure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뭘 다루겠어요? 깁스 프리 에너지, 그것으로서 어떤 변화가, 프로세스가 이루어질지 안 일어날지 하는 것을, 그 자발성에 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전개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화학 반응에 대해서 적용시켜보자 하는 것이 이번 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평형을 다룬다고 그랬죠. 평형에 대한 그 어떤 식을 다룰 수 있는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펜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깁스 프리 에너지를 이렇게 펀더멘털 이퀘이션에서 쓸 수가 있었어요. 펀더멘털 이퀘이션에서. 그래서 dg는, 깁스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그리고 깁스가 여기 애단계 있었죠. 이것이 뭐였냐면 케미컬 포텐셜을 우리가 정의했고, 그 케미컬 포텐셜은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계에 대해서. 계는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I 스피시스가 케미컬 스피시스가 어떤 화학종이 I가 있는데, 그 처음에 NI0만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NI0가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되면 이제 얼마만큼 양이 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반응, 우리가 카본이 타가지고 그래서 CO2가 되는 반응.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개수가 다 1이라서 좀 다른 거 해볼까요? 네, 다른 걸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책에서 얘기를 든 건 H2가 가스가 있었는데 2분의 1 O2 가스화학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H2O가 만들어진다, 이 반응이 있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몰수로 얘기하면은 이게 NI 입장에서 쓰면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프로덕트에 대해서 1, 아니가 플러스 리액턴트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건 반응이 일단 한 개의 반응이 간다, 원 리액션 간다 그러면, 이건 1몰의 리액션이 간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1몰이 되겠고, 이건 1몰이 생기겠죠.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몰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extent of reaction이 있으면, 그 사이가 있으면, 그 시가 있으면, 이것은 1C가 가면 마이너스 1몰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1몰이 그러니까 2분의 1몰이 없어지고 1몰이 생기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extent of reaction 크시에다가 이 stoichiometric coefficient를 이런 식으로 리액턴트에 대해서 마이너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플러스, 이렇게 해서 붙여서 하면 이만큼이 몰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몰 변화만큼, 그래서 NI 몰이 현재 존재하는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 NI0 원래 있었던 거에다 누아이 플러스 누아이 곱하기 그 사이 해서 해주면 이게 현재 있는 몰수, 평형이 됐든 어쨌든 현재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그 몰수가 되겠습니다, 반응물에.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NI가, 그러니까 여기 DNI 취하면 사실은 제가 이건 0일 거고, 그 다음에
누이는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니까 고정이고 d xi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dni 대신에 누이 d xi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일단 깁스 프리 에너지식은 extent of reaction에 대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식은 저렇게 적힐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온도와 조건에서 specified니까 고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0, 0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extent of reaction 당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dg d xi, 그러니까 몰당 프리 에너지 변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리액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당 프리 에너지 변화. 그래서 몰당 프리 에너지 변화, 그 리액션 프리 에너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케미칼 포텐셜 곱하기 스토키오메트릭 코피션트 해서 해준 것이 바로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리액션이 됩니다. 그러면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리액션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0보다 작으면 반응은 진행된다. 0보다 크면 역반응이 진행된다. 0이면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리액션이 0인 경우가 평형이 되겠고, 평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평형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EQ라는 서브스크립트를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리액션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리액션을 지금 여기서 적은 거예요. 자,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보면 extent of reaction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0이라고 하는 건 반응물 상태, 1이라고 하는 건 생성물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반응이든지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평형에서는 항상 미니멈이 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미니멈에 대했을 때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이쪽에서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0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미니멈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반응물의 깁스 프리 에너지 리액션, 생성물의 깁스 프리 에너지 리액션 보면 이건 반응물의 깁스 프리 에너지 리액션이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성물 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많이 낮을수록 이쪽이 가까이 갑니다. 이것이 그 반대가 되면 이쪽으로 가까이, 생성물 쪽이 깁스 프리 에너지 리액션이 더 높았으면 반응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생성물의 깁스 프리 에너지 리액션이 반응물보다 많이 낮으면 생성물 쪽으로 많이 반응이 진행될 것이고, 이퀄리브리엄을 갈 때 반응물이 많이 낮을 경우면 생성물 쪽으로 많이 못 갈 것이고, 이퀄리브리엄이. 자, 그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그러니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 아까 이퀄리브리엄에서 우리가 마지막 식이 이거였어요. 이퀄리브리엄. 자, 이퀄리브리엄에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뮤를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액티비티로. 자, 우리가 이게 4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액티비티 제4장 제2강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식을 뭐 여기서 다시 유도하진 않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식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GI 바는 GI 노트 바, 그렇죠? 몰당 RT LN AI 이렇게 했었던 바로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액티비티가 뭐 가스의 경우에서는 P 노트분의 피게스티로 나타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뮤i는 뮤i 노트 플러스 RT LN AI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정의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뮤i가 요거니까 뮤i가 이거니까 이것은 저기 마이너스 RT 누i의, 자, 이것이 지금 뭐냐면은 이 이퀄리브리엄 값들이 다 0으로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에서 이게 0이거든요. 그러니까 뮤i는 마이너스 RT 이것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퀄리브리엄에서는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값
시그마 i 이퀄 1에서 ns까지 누i, 뉴i, 뮤i, 노트는 마이너스 RT, RT는 공통이니까 이쪽으로 넘어 0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붙었고 시그마 i 이퀄 1에서 ni, 뮤i, ln, ai 이퀄리브리엄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요걸 그냥 그대로 갖고 내려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RT 놔두고 UI는 이 위에 지수로 올라갈 수가 있죠. 지수로 올라갔고, 지수로 올라갔는데 이 뒤에 것을 우리가 요것을 ln으로 돼 있는데 ln의 제곱승이 쭉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그마하고 ln 시그마니까 ln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파이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ln A1 곱하기 A2 이거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렇게 ln A1 플러스 ln A2는 ln A1, A2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그마 플러스로 돼 있었던 거를 ln으로 안으로 넣고 파이는 여기서 곱이란 프로덕트를 얘기합니다. 시그마는 썸이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가 우리가 액티비티에 대해서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지수로 해서 프로덕트를 해주면 그것을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깁스 스탠다드 깁스 리액션 프리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이걸로 이렇게 이것을 그렇게 정의했거든요. 이것을 델타 R G 노트 이렇게 표현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마이너스 RT ln K 그렇게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델타 R G 노트는 마이너스 RT ln K. 자, 깁스 프리 에너지와 스탠다드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리액션과 평형상수 사이의 관계식이 여기서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탠다드였고 이제 뮤i 노트를 알면 뮤i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깁스 이거 스탠다드 스테이트가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건에 있는 깁스 리액션 프리 에너지 그거는 자, 우리가 이 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서메이션을 썼으니까 이렇게 됐고, 자, 그런데 이것은 GI 노트, 그러니까 G 노트가 되고 뒤에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위에 것처럼 써가지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델타 G는 마이너스 RTLN K라고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지금 K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다 이게 있어요. 자, K가 되려면 이거 있습니다. 이퀄리브리엄에서 우리가 평형상수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퀄리브리엄이 아닐 때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쓴 것은 리액션 코어션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K와 Q의 차이는 K는 이퀄리브리엄에서 이거는 그냥 어떤 경우든 뭐 반응 초기든 반응이 뭐 좀 오버런을 했던 자 그런 경우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리액션 코션트, 하나는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리액션 코션트로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건 뭡니까? 마이너스 RTLN K죠. 이건 스탠다드 스테이트 때. 그래서 이렇게 썼었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관계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고, 이건 RT로 묶어주면 ln K분의 Q가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평형에서는 얼마 값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됩니다. 평형에서는. 그럼 평형에서는 이퀄리브리엄이니까 0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ln 안이 0이 되죠. RT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Q하고 K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델타 G가 어떻게 0보다 큰 경우, 그럼 반응이 역반응이 가죠. 역반응이 가려면 이걸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야 되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Q가 크기 때문에 Q가 줄여야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Q가 적어지려니까 어떻게? 역반응이 백워드 리액션이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델타 G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되려면
이 위가 작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K가 커야 되죠. 그렇게 된 경우는 델타 G가 0보다 작으니까 포워드 리액션이 진행이 된다. 자, 우리가 리액션 코오션트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평형상수하고 비교했을 때 평형상수보다 같거나 크냐를 가지고 우리가 정반응이 진행될 것인가, 역반응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인데요. 섹션 2. 이제 우리가 일단 가스 리액션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게스티나 가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일단 이 평형식을 깁스 프리 에너지와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케미컬 포텐셜을 통해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까지 우리가 액티비티로 해서 나타냈던 평형상수는요, 이것은 이렇게 됐는데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stant입니다. 액티비티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ln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RT를 붙이게 되면 이 델타 G 노트에 해당이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루는 액티비티로 다루는 것을 우리가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stant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concentration 하면 뭐 concentration equilibrium constant, pressure 하면 pressure equilibrium constant 이렇게 좀 달라요. 일반화학에서는 이제 그걸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를 다루니까 일반적으로 가스 액티비티를 얘기하겠죠. 액티비티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게스티를 가지고 액티비티를 다룹니다. 이상기체에 대한 액티비티는 스탠다드 스테이트 프레셔에 대해서 자기 압력 하면 바로 그게 액티비티가 나오죠. 그런데 리얼 가스는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처럼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기체로 활동했다고 하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 압력을 우리가 B를 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게스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피게스티를 가지고 액티비티를 스탠다드 스테이트 프레셔에 대해서 정의해 줍니다. 자, 이거 프레셔분의 프레셔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일단 액티비티가 그렇게 주어졌으면 액티비티 μi는 어떻게 됐어요? μi 노트에다가 플러스 RT ln AI니까 그대로 자,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리얼 가스는 리얼 가스, 아이디얼 가스는 아이디얼 가스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액티비티가 이렇게 정의가 됐으면 액티비티로 이퀄리브리엄 익스프레션, 다시 말해서 평형상수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기체면 이상기체, 리얼 기체면 리얼 기체 다 이것이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stant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액티비티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는 이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를,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을 나타내는 방식, 익스프레션을 깁스 프리 에너지 가지고 템퍼레처 프레셔를 다룰 수 있는 변수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콘스탄트일 때 하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가장 간단한 반응, A가 B가 되는 반응, 이건 뭘까요? 아이소머리레이션 리액션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가 B가 되는 반응인데 extent of reaction이 그 사이가 되면 그 사이만큼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뭐 그 사이 몰만큼 반응이 이게 여기 그 사이 번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그리고 맨 처음에 B는 없었고 A만 starting with 1mol of A가 1몰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사이만큼 넘어가면 1 마이너스 그 사이가 NA 몰이 되겠고 그 상황에서 B는 그 사이 몰이 생기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extent of reaction 그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재 어떤 상태에서 NA는 1 마이너스 그 사이, NB는 그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μA를 계산을 하면 μA not 플러스 RT ln P not분의 PA 둘 다 지금 이상기체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었고, 그럼 μA는 PA는 뭘까요? PA는 뭘까요? 이게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상기체니까. 자, 그래서 달턴의 분화 법칙. 근데 PA가
YAP니까 요거는 이제 지수 로그니까 로그 합으로 되고요. RT는 그냥 상수 앞에 있었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YA가 지금 뭐냐면 전체 몰수가 1이에요. NT가. 그러므로 YA는 NT분의 전체분의 1분의 1-그 사이가 자기 몰수죠. 물론 1-그 사이 플러스 그 사이가 이제 1이니까 1-그 사이가 YA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거 그냥 쓴 거고요. YB는 뮤B는 마찬가지로 뮤비 노트에다가 자기 압력인데,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개가 됐고, 그래서 그 사이가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G는 그러니까 그냥 G는 전체 G는 이거 플러스 이거예요. 자, 이거 플러스 이겁니다. 그래서 NA의 뮤A NA 모일 만큼 있으니까, 그리고 NB의 뮤B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 G값이 되겠습니다. G값이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뮤A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최종식 주어졌고, 뮤B가 여기 최종식 이거 B입니다.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뮤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1-그 사이 뮤A 플러스 그 사이 뮤B,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항 요건데 1-그 사이 RT ln 1-그 사이, 이거 뒤에다 썼네요. 그럼 뒤에 건 이거는 1-그 사이 하고 그 사이하고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1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써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식하고 이식 합쳐서 하는데 1-그 사이 여기다 곱하고 그 사이 곱해서 여기 씁니다. 그래서 RT는 공통인수로 뽑고 1-그 사이 ln 1-그 사이 그 시 ln 그 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렇게 여기까지 됐고, 요것을 정리하면 뭐 이걸 합쳐서 쓸래니까 그 크시를 묶어주고 뮤A 마이너스 뮤B 크시 마이너스 RTLN 이거 그냥 내려오고, 이것을 우리가 뭘로 정의했냐면 믹싱 gives free energy하고 같다. 우리 믹싱 엔탈피 했었잖아요. 네, 그때하고 같은 식입니다. 그때 어떻게 썼냐면 시그마 yi ln yi로 해서 지금 여기서 그 사이 1-그 사이 몰분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R 해서 이게 델타 S 믹스를 우리가 정의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정의가 되죠. 그래야지 이게 플러스 나올 테니까. 예, 이렇게 했듯이 마찬가지 포맷으로 RT를 곱해서 이것을 믹싱 엔트로피 믹싱 gives free energ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액션에 대한 gives free energy는 이렇게 스탠다드 텀이 있고 믹싱이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가스 리액션이 이제 컴플리션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뮤A가 뮤B보다 크다 이거예요. 이게 커요.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응이 진행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잠깐만 얘기 좀 지우고 자, 스탠다드, 그러니까 각자의 스탠다드 A란 기체, B란 기체 스탠다드 기브스 프리 에너지가 이쪽이 커요. 자,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 1에 해당하는 그 사이가 지금 A가 있을 때는 지금 A가 얼마만큼 없어지느냐의 문제거든요. B가 얼마만큼 생기냐 하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0에서 1까지.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경우에 대해서 다루냐면 뮤A 노트가 여기, 뮤B 노트가 여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보면 이 믹싱이 항상 0보다 작습니다. 이게 ln 값이기 때문에 로그 값이 로그 1보다 다 작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 값이 0보다 작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미니멈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제일 낮은 점에서 평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 이 곡선을 그 사이에 대해서, 이제 그 사이에 대해서 적었잖아요. 그 사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미니멈이 되니까 거기서
기울기가 일단 0점이 하나 나오겠죠. 여기네요.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미니멈이 생기니까 이퀄리브리엄이 스테이블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2차 미분, 2차 도함수는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2차 도함수는 일단 2차 도함수는 이렇게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큰 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평형은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이쯤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0보다 2차 도함수는 크게 되는 이제 그런 성질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를 통해서 화학 평형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반응에 대해서 지금 어떤 특성이 있는가? 깁스 프리 에너지와 리액션 평형 상수를 연결을 시켰고, 깁스 프리 에너지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평형이 어디에서 설정이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어야 되죠. 평형 상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보통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실험을 통해서 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각각의 액티비티가 얼마인지,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일반화학에서는 이제 농도가 얼마인지, 평형 농도가 얼마인지, 평형 압력이 얼마인지 기체의 경우에는 해서 평형 상수를 결정을 했고, 그것을 이제 양론적으로 다뤄왔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Thermodynamic Equilibrium Constant를 다루니까 그 평형 상수를 액티비티로 나타내서 하죠. 그래서 평형에서의 액티비티 값을 알면이라는 뜻은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형 상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케미컬 포텐셜, 다시 말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하고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생성물의 깁스 프리 에너지의 총합에서 생성물 상태, 반응물 상태, 반응물의 깁스 프리 에너지 총합을 빼주면 그것이 리액션 깁스 프리 에너지가 되는데, 각각의 깁스 프리 에너지, 각각이라고 하는 반응물인 반응물, 생성물인 생성물, 그거는 테이블 밸류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서머다이내믹, 다시 말해서 칼로리메트릭 메저먼트를 통해서 구해낸 값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이라는 것으로서 조금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델타 G를 리액션에 대해서 알면 거기서 평형 상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 자체를 양자역학적으로 에너지 레벨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또 통계학적인 처리를 해서 그냥 순수하게 손으로 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메저먼트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실험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 평형이 됐을 때 물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기체가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그 색깔이 띄는 기체라면, 뭐 우리가 책에서 예를 든 것은 이제 NO2 기체가 적갈색 기체니까 그것이 생겨나게 되면 색깔이 진해지겠죠. 그러면은 스펙트로스코픽 메저먼트를 통해서 업섭션이 증가하면 그 업섭션으로 그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또 프레셔가 뭐 이런 경우 지금 H2O2가 분해가 될 경우에는 이게 O2가 생기죠. O2가 생기면 가스가 생기니까 압력이 프레셔가 올라가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라이트 업섭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프랙티브 인덱스는 이제 굴절율이 변한다든지, 또는 이제 아이오닉 스피시스가 생겨서 엘렉트로라이트가 생겨나면은 그때 이제 그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값이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되면 그게 바로 평형점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이는 건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 중에는 이런 걸 제가 좀 이제 도전적인 챌린징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런 정도면 우리가 화학과 학생들이면 좀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건 벌써 한 10년 전, 20년 전 교과서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요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프레셔 센서 있고, 뭐 여기 H2O2 여기다 집어넣고, 뭐 삼각 플라스크 엘렌메어 플라스크 잘 이렇게 새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압력이 증가하면 프레셔 센서에서 압력 캐치를 하고, 그걸 컨버전하는 뭐 방식을, 프로그래밍을 짜고,
사실 프레셔 센서가 있으면 이건 아날로그 시그널로 들어오니까 디지털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AD 컨버터 하나 달아가지고 시리얼 인터페이스에서 컴퓨터에다가 시리얼 포트, 요새는 이 USB 포트를 씁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제 생각에는 AD 컨버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다 집어넣어주면 컴퓨터에서 그 디지타이드 돼 있으니까 숫자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리액션 시간에 따라서 프레셔 센서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이렇게 플롯을 해서 얻어내는 방법이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요. 자, 이거 정도는 보통 우리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새 다들 기술들이 좋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의욕이 중요하죠.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non-destructive하게, 그러니까 보통 화학에서 이야기할 적에 반응을 freeze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analyze를 해죠. 왜 그러냐면 반응이 지금 진행돼서 이퀄리브리엄이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스피시스를 꺼내거나 반응 중에 얼마만큼 농도가 되는지 하게 되면 평형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디스터브 되니까. 그래서 프리즈하는 방법은 온도를 확 낮춰서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게끔 만들어서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반응계를 일단 온도를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디스트럭티브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괴한다 이런 얘기죠. non-destructive한 메소드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프레셔 센서를 쓴다든지 업섭션을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extent of reaction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여기서 지금 N2O4가 NO2 되는 건 이게 색깔이 나타나요. 이게 적갈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많이 진행될수록 색깔이 진해지겠죠. 그러면은 absorption spectroscopy를 통해서 색깔을 가지고 얼마나 색이 진해지는 가지고 extent of reaction을 환산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이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것도 1몰을 갖고 시작을 해. 이쪽에 아까 거하고 똑같죠. 근데 아까는 A가 B였는데 이건 2B가 되는지 그거 약간 우리가 복잡성을 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크시만큼 반응이 진행이 되면, 크시만큼 진행되면 1- 크시가 되고 2 크시가 되겠죠. 그렇죠? 토탈 몰수는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1 플러스 크시가 되겠고, 자, 그래서 몰 프랙션으로 나타내면 1 플러스 크시분의 1 크시, 1 플러스 크시분의 2 크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그 사이 이렇게 발음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헬라어식으로 발음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크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랬으니까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일단 평형상수를 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형상수를 적는데, 여기서 지금 전체 몰수분의 지금 그러니까 전체 몰수가 아니라 이제 기준 몰수, 처음에 이건 0이었고 이거니까 1분의 현재는 이거 크시나 크사이 스타나 크사이 프라임이나 이 같은 거예요, 현재로서는.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줄 경우라도 그냥 프라임을 쓰지 않고 그냥 이제 프라임 쓰는 게 아마 좀 귀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크시로 쓰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책에서 했습니다. 자, 그랬고, 자, 그래서 이것을 적어주게 되면 분압은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상기체를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P분의 P N2O4의 압력, P0분의 P NO2의 압력.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적었냐면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를 이쪽엔 -1, 이쪽엔 2승 하죠. 제곱하죠. -1이니까 분모로 가고 제곱하니까 분자로 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를 적었어요. 적고 나고 P를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 해서 P를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곱하니까 이거 하나는 없어지고 위에 하나만 남겠죠. 그렇죠? 위에 하나만 남고, 이것도 하여간 정리를 해주면 1 스퀘어분의 4 크시 스퀘어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형상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걸 크시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주면 평형상수하고 P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줍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압력에 따라서
반응이 얼마나 잘 갈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extent of reaction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평형상수에 따라 달라져요. 평형상수가 작으면 압력이 증가됨에 따라서 extent of reaction이 그러니까 증가가 되지 않고요, 많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압력이 높을 때 크시가 작다는 거죠. 그렇죠? 크시가 압력이 높을 때 크시가 작다는 겁니다. 평형상수가 크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안 가니까 압력이 높아져도 그렇게 많이 안 간다는 얘기고, 평형상수가 크면 이쪽으로 잘 간다는 거니까 그 크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몇 개를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깁스 에너지를 하는데 포메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각 물질마다 하는 거예요. 이 평형상수를 우리가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흥미있는 반응들이 많이 있죠. 그 반응들 각각에 대해서 표준 상태의 리액턴트,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 반응 평형상수를 전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반응이 100만 개 있으면 반응 100만 개에 대해서 다 해야겠죠. 근데 반응이 100만 개 있다고 해도 거기 케미컬 스피시스 종류 100만 개가 아니죠. 화학 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천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화학 물질마다 스탠다드 스테이트에 있는 그 표준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을 우리가 전에 지난 챕터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알아놨습니다. 그러면 반응물의 깁스 프리 에너지, 생성물의 깁스 프리 에너지, 그 합을 구해서 그 차를 빼주면 그게 리액션 깁스 프리 에너지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결정을 하고, 그 리액션에 대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을 사용해서 그 반응 에너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것들의 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엘리멘트에 대해서 레퍼런스 스테이트, 스탠다드 스테이트 엘리멘트에 대해서는 이것이 깁스 에너지 포메이션이 0으로, 이거 스펠링 틀렸는데, 0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all temperature에서.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리액션 깁스 프리 에너지는 각각 물질의 반응물인 반응물, 생성물인 생성물의 깁스 프리 에너지 포메이션에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 붙여서, 그러니까 생성물 것으로부터 반응물 것 뺀다는 뜻입니다. 생성물에 대해서 플러스, 반응물에 대해서 마이너스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하도록 이것들을, 이 값을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5,000개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298.15K 표준 상태 1바에 대해서 해놓은 표가 있고, NBS 테이블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았던 제네프가 뭐였죠? Joint Army Navy Air Force. 그래서 육해공군이 합작을 해가지고 미국. 그래서 이 6,000K까지 왜 그랬을까요? 로켓 원료 내지는 이제 폭약 이런 거 개발하려니까 높은 온도에서, 그리고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계산을 통해서 이제 하이 템퍼러처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 한 몇 개를 했다더라? 한 몇천 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000K까지 수백 개의 오게닉 컴파운드에 대해서 이렇게 표가 있었고, 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류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서 1950년대에서부터 아무튼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한 1970년 정도가 되면 이런 표들이 다 우리 부록에서 있는 그런 표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제1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